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10월 4일 첫째 날, 10월 첫째 날이죠. 장 리뷰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전형적으로 반등하는 장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공포감이 없었고 그냥 뚝뚝 올라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뻔하죠. 미국 나스닥이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세게 해줬는데 뭐 영국의 그 감세 법안이 철회됐다. 뭐 그것도 호재로 작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해가지고 반등을 세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미국의 연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반등한 것도 굉장한 호재였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신용장고가 연 저점을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연 저점을 깼대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수가 급락을 하고 또 다음날 급락을 하고 또 급락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뭐 대표적인 원인은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이 반대매매가 이 반대매매가 반대매매가 그 하락의 하락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은 반대매매가 나오고 또 이 반대매매로 인해서 또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하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어제 나왔던 그 신용장고가 최저를 찍었다라고 나온 뉴스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반대매매가 나올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국내적인 요소와 같이 뭐 대외적인 요소도 많고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오늘 지수를 반등하게 해준 강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매매하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마다 매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금요일에 그 계좌에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고 넘어오신 분들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수익이 켜지면서 오늘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아도 예수금이 올라가는 그런 걸 봤을 거고요. 반대로 오늘 당일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매매할 종목이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비중 베팅을 해서 강하게 한 종목에서 강하게 달려들 그런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게 보시면 여기 나온 친구들이 다 그거 뭐냐면 상승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상승률이 높은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지금 10% 이상 올랐던 종목들 개수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89개 대략 89개 정도가 올랐어요. 이런 종목이 89개나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시장의 돈은 항상 유한하죠. 유한한데 이 돈들이 골고루 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곳에 딱 모이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중 베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수가 반등을 많이 할수록 내가 돈 벌기 쉬운 장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종목을 많이 보유한 상태로 넘어왔을 때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그런 것이고 당일 매매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장 딱 개장하고 처음 매매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는 다 오르는 장은 오히려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임하다 보면은 야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급해지고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서 내동매매가 이어지는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저는 이제 당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쑤시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보일 때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일 때 베팅을 강하게 해서 먹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최적화된 매매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하면은 오히려 베팅할 것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가성비 없는 매매를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일 매매는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좋겠어요. 당일 매매는 지수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수가 급락할 때가 돈 벌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수가 급등할 때는 오히려 벌 확률이 적어요. 이건 제 경험상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지수가 급락할 때는 항상 어떠냐면, 돌이켜 보면은 돈이 몰리는 구간이 확실해져요.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지수가 급락할 때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었나요? 금리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종목을 얘기하자면 푸른 저축은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수가 급락하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이런 쪽에 돈이 몰리기 쉽다 보니까 오히려 비중 베팅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오를 때도 이렇게 쉽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여기저기 돈이 막 퍼지면서 딱 생각나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자면, 돌이켜보자면 매매할 종목은 있었어요. 이 명확히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이는 눈이 그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보이는 눈을 갖는 것은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예리하게 변할 것이고요. 뭐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래도 매매할 종목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사실 뭐 돌이켜 보자면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은 갭이 보시면 갭이 별로 뜨지 않았죠. 지수가 오른 것에 비해 갭이 별로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트도 바닥이었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여기 현대글로비스를 검색해 보시면 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대요. 이 오토에는 전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중고차 관련주예요. 여기 때도 마찬가지로 현대가 중고차에 진출했다라는 뉴스로 이렇게 강하게 현대 중고차와 매우 관련 있게 움직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가 지수도 마침 공포감도 없겠다, 차트도 바닥이겠다, 매매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매매를 했으면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걸 매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거래량 보시면 1분 동안 거래된 양이 80만 원, 84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가가 굉장히 얇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거래량이 많은 종목,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 매매를 안 했는데, 만약에 시드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자리였겠죠. 뭐 100만 원만 사도 여기 뭐 6%, 1분 만에 막 6% 오르니까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루 일당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제가 매매한 종목은 뭐였냐면 대정화금이었어요. 이 대정화금은 이제 이쯤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자, 어떤 것 때문에 봤냐? 여기 보시면 9시 18분에 북극해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일 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는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할 때마다 요오드 관련주로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뭐 대정화금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요오드 제품군 이러면서 항상 핵 관련해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아까 뉴스를 보시면 9시 18분쯤에 뉴스가 나왔었죠. 9시 18분. 근데 20분경에 보시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약간 갭이 별로 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쯤에서 매수를 했고요. 처음에 여기서 5천만 원 좀 넘게 산 거죠. 그리고 여기서 500주를 더 사면서 총 6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여기는 뭐 1주씩 팔고
예, 여기서 그냥 대부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 4%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가 오늘 공부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ARM 관련주와 원유, 가스관 이렇게 공부는 했지만, ARM 관련주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갔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갭도 많이 떴고, 이렇게 갭 뜨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 봤던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 뜨면서 뭐 거의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뭐 20%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해도 저는 뭐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종목도. 왜냐면 갭이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이 확실히 보이지 않다면 그나마 호재에 있는 쪽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는 뭐 사람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갭이 뜬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내줬고, 또 뭘 봤냐? ARM 관련주를 이제 본 이유는 전날에 뭐 연휴 기간 동안 뉴스가 많이 나왔죠. 뉴스가 이렇게 뭐 이재용이 손정희와 만나서 단판을 벌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관련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원유, 이제 수요 위축에 백말배를 검토한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렇게 해서 뽑았지만 전 이 친구들을 시초가에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중앙 에너비스 가장 이제 쉽게 움직여주는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갭이 좀 많이 떴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갭이 뜬 것을 보고 저는 바로 배제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어쩔 때 많이 움직여주냐면 지수랑 보통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지수가 오를 때는 이게 잘 힘을 못 받고요. 지수가 급락할 때 그때 힘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르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관, 이것도 이제 뭐가 있을까요? 뉴스가. 가스관은 뭘 보고 제가 적었냐면 여기 있다. 유럽은 뭐 새 가스관을 가동하려고 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뭐 가스 밸브를 잠깐 보긴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은 항상 이 러시아와 관련된 것은 지수가 하방일 때 이게 좀 부각을 받는 편인데, 아마 조금 가긴 했네요. 좀 매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2% 갭뜨고 그 다음 조금 이렇게 봤다가, 근데 뭐 워낙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것도 잠깐 뭐 어디서 잠깐 뭐 올랐던 거기 때문에 뭐 막 좋은 기회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뭐 오르긴 올랐지만. 이렇게 해서 가장 베스트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가장 현실적인 매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미글로벌이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신, 이게 뭐냐면 외신이거든요. 외신. 로이터라는 뉴스에서 그 해외 외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에서 2029 아시안 동계 올림픽을 개최를 할 수 있는 입찰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가준 건데, 이거는 사실 정보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외신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력을 가지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매하기 편했던 것은 뭐 핵 관련주. 이것은 뭐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부각을 받냐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핵이라는 위험 요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 친구들도 다 갭이 뜨지 별로 안 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뉴스가 나와주면은 충분히 그 기회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 매매를 딱 이거 아까 대정화금 이것만 매매했어도 가장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확신이 드는 매매 그 종목에서만 매매하는 것. 근데 이거는 사실상 경험이 쌓이면서 좀 자신만의 뷰가 생기면서 원칙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매매가 좀 깔끔해진다라고 하죠.
오늘 딱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비중 베팅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해서 수익 실현하고 딱 끝내면은 전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뭐 수익을 떠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매매에 최적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여기저기 쑤셔보는 그런 매매는 저는 그게 별로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매를 한다 해서 수익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상 오히려 수익금을 까먹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가 지향하는 바는 매매를 좀 깔끔히 하고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이런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딱 보이는 종목 이렇게 대정화금 같이 이렇게 매매 딱 보이는 것만 매매를 했으면은 가장 좋은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참 배울 게 많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지수가 반등한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교훈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제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